자, 시장이 이제 아침 시작되고 나서 어제도 그 일부 코인이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세히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떨어졌어요. 하락할 때 같이 떨어졌는데 얘가 요렇게 이제 6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좀 하락이 좀 주춤한 시기에 뭐가 발생이 되냐면 일부 코인들 시세가 급등이 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뭐 많게는 30%에서 50%까지 좀 나오는 애들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뭐 한 1, 20%대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장중에 보면 메디 스트라이크 뭐 이런 애들이 10% 이상의 좀 시세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반등 시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현금을 약간 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단타를 쳤다 아니면 뭐 단기 대응했다, 요런 거는 100% 빼야 되겠지만 내가 기존에 뭐 50% 60% 이상 그 이상으로 물려 있다 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 5에서 한 10% 정도는 비중을 축소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닌데 스트라이크는 이제 이틀 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 버렸죠. 그러면 빠진 거 4일치가 한 방에 올라갔어요. 근데 요거 빠지고도 어제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고, 메디블록도 이렇게 빠진 거 거의 뭐 3일치가 한 방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하락폭을 조금 둔화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전략을 딱 가지고 한 가지 방향으로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다 같이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현금을 조금 5에서 10% 정도 만들어 두는 것도 전략이 좀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우리 거래소죠. 한국 거래소인데 정부에서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1월부터 적용하겠다 했었거든요. 과세를. 그렇죠? 이제 요게 좀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부터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2년이 미루어진 부분은 아직 그 법이 제대로 좀 개정이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좀 소요가 필요하다. 요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딜레이가 됐어요. 어쨌든 뭐 과세 적용은 뭐 뒤로 좀 미뤄졌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러니까 25년 때 다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거래소인데 태국의 그죠? 후오비 거래소가 사업권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혼란스러운 시장이 많이 왔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코인 시장이나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힘든 상태인데, 지금 요런 지금 상황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내가 과연 투자에 대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지, 다 던진다, 아니다, 끝까지 가본다, 아니면 비중을 줄인다,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자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주말에는 뭐 그냥 크게 소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갈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어떤 포지션이 좀 잡힐 거냐,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이제 현재로서 봤을 때 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박스권에 대한 부분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양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증시 쪽, 주식시장 쪽이나 아니면 펀드시장 쪽, 요 증시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증시는 좀 어중간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 왜 그동안에 이제 거의 1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이 됐다가 이번에 뭐 물가 대비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 사태가 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기름값도 막 올라가 버리고, 그죠? 쓰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기름값이 제한이 돼 버리니까 기름 사용이 물량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요런 상황이 발생되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식료품 관련주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증시 쪽은 좀 과열권에서 이제 꺾인다고 본다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모든 게 다 반영이 돼서 다시 3분의 1 정도의 또는 바닥까지 빠진 상태다. 그래서 지금 코인들이 뭘 사실상 담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로 나눠질 수가 있지만 사실 좀 불안한 시장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뭐죠? 정부에서 이제 과세 적용한다고 했는데 내년이 아니고 2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걸 기사를 보고 25년까지, 그러니까 24년도 연말까지는 거래소 시장이 굉장히 지금과 같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 거래 중지, 거래 종료 코인들도 막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원화 쪽에서는 없어졌다가 또 BTC에서는 또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상장과 폐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사태가 25년, 24년도 연말까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세가 적용이 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뭔가 조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전에. 근데 요게 일단은 자꾸 미뤄졌다라는 거는 뭔가 준비가 좀 덜 된 상태. 그리고 그 얘기했던 대로 뭔가 법적인 부분이 아직 원활하게 뭔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간을 더 필요로 했으니까 우리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25년 1월까지는 요게 이제 과세 적용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보다 불안정하겠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더 불안정한 코인 시장이 좀 계속될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관점을 이렇게 갖고 시각을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뭐 반등이 언제 나오고 시장이 언제 전환될까 요것보다는 계정이 어쨌든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뭐 내년 24년 3년부터 한다고 그랬어도 아직 반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반년도 힘든데 지금 2년 반을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좀 불안한 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초반에 우리 단기나 단타는 100% 현금화 해야 되지만 비중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물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등 시기 때 어떻게 하자? 현금화를 좀 줄여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5에서 한 10% 정도는 여유 있게 좀 만들어 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조금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상태에 와가지고 리스크 이제 와서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언제까지 좀 보는 거냐면 전체 시장을 이제 추세 넘어가기 전까지 약간 5에서 10% 정도 이렇게 현금화를 좀 만들어 두고 또 이제 반등 때 또 더 올라와 주면 또 5% 정도 더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그때 가서 뭔가 이제 방법을 조금 캐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그 전까지는 반등 시 일부 큰 물량을 빼버리면 또 손실이 커져 버리니까, 아니면 뭐 3%든 5%든 뭐 7%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가지고 반등, 큰 반등이 나올 때 있죠. 뭐 10%나 20% 반등 나왔을 때 일부 좀 현금화 해주는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고 다 뺀다는 건 사실 리스크만 사실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게 있죠. 늘 생각하는 게 뭐죠? 거래 종료, 뭐 상패, 코인 상패나 이 거래 종류는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 생각을 했던 게 올해 안에 뭔가 이제 좀 법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거래소 간에 뭔가 이제 좀 협약이 제대로 돼가지고 시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을 했는데 이 연장 기사가 이제 어제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좀 주의를 좀 하자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거래소별로 그 다음에 코인별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현금에 대한 부분은 필히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저점과 고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3분의 2가 조금 안 되는 지점, 절반에서 조금 더 밀린 상태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제 좀 시가총액이 높아서 그러는지 조금 덜 밀린 경향은 있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뭐다? 굉장히 많이 빠졌다. 지금 두세 달 만에,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앞자리 수가 바뀌고 있어요. 5였다가 4였다가 3이었다가 이번 달에 2여요. 예? 이렇게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급락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시세 전환 포인트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좀 회전이 될 만한, 상승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잡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시장을 좀 관망하거나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이제 일봉상에서 이더리움을 좀 잠깐 볼게요. 이더리움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빠졌지만 사실 이제 전체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그 비트코인보다 난 더 빠르게 올라갔다고 봐요. 상승 나왔을 때 빠르게 올라갔고 훅 밀었을 때도 금방 뺐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비트코인도 보면은 거의 8천 찍고 4천까지 빠졌다 다시 8천 찍고 빠졌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550 갔다가 200만원 찍고, 그렇죠? 다시 뭐 550만, 거의 600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3배가 올라가 버렸죠. 비트코인 2배 갈 때 이더리움은 3배씩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됐을 때 비트보다도 좀 더 하락폭이 컸고, 월봉에서도 봤을 때도 하락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좀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3분의 2 지점까지 내려온 상태니까 거의 다 빠졌어요. 요렇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코인들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에이다가 지금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3위거든요. 걔부터 해가지고 밑에 뭐 리플이나 뭐 솔라 나머지 애들 이렇게 쭉쭉쭉 다 봤는데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완전히 거의 상장 초기 바로 직전에까지 해가지고 거의 요 하단부까지 다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얘네가 3분의 2 지점 요 정도로 좀 보여지고 나머지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그러니까 바닥에 왔을 때 다 빠졌는데 내가 이제 손절을 한다, 아니면은 요것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에 뭔가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기사대로 보면은 뭐 이더리움도 뭐 50만원 뭐 60만원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왜? 뭘 이제 근거로 좀 봤냐면 이번에 하락하고 나서 사실 이더리움이 거래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몰렸어요. 이때 나왔던 거래도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때 지금 밀리고 나서 한 150만원 빠지고 나서 더 큰 거래량이 들어와 버렸어요. 던진 거래로 조금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이제 언제냐면은 이더리움 초기 때, 작년 초창기 때 이제 전고점 막 넘어가면서, 비트코인도 이제 막 전고점 넘어가면서 그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선까지 다 내려왔어요. 지금 그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수급의 초기 자리로 보시면 돼요. 수급의 중심선, 그래서 수급 라인까지 지금 다 내려온 상태다. 이렇게 좀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 해두는 거, 일단 오늘은 그걸로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말 때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악재가 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비트코인이 일봉상에서의 단기 이평선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점도 좀 고려를 한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